자, 오늘 포스콜딩스 영상을 좀 오랜만에 찍어서 업로드를 드리는데요. 아마 많은 보유자분들이 이 끝없는 주가 하락 때문에 영상을 잘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에 좀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소스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노출된 리스크가 무엇이 있죠? 1번, 미국발 경기 침체 이슈. 2번, 중동 전쟁 리스크. 3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는데 특이점으로 이 2차 전지는 전기차 화재 사건이 추가로 있습니다. 자, 1부터 3번까지는 뭐 지난 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전달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 사건이 요즘 들어서 뉴스로 많이 전달되고 있죠. 근데 벤츠 차량의 배터리는 중국 CATL 거를 가져다 씁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갔던 이 배터리, 내부에 사용된 이 배터리가 중국의 파라시스 에너지의 제품이 탑재되어서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좀 생소하긴 하지만 과거 꾸준히 벤츠와 계약 체결을 해왔었고, 벤츠가 지분을 3%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완성차 업체에서는 뭐 어련히 검증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뭐 있겠지만서도, 과거 베이징 자동차 그룹에서 이 파라시스 배터리 전기 차량을 화재 가능성을 염두해서 리콜한 이력도 있었고, 파라시스도 이거를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리콜에서 정비를 했음에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 문제고, 벤츠뿐만 아니라 이번에 EV6랑 기아 레이 EV에서도 화재가 났었죠. 레이 EV에서도 CATL 배터리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EV6는 제가 알기로는 SK 온 배터리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CATL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배터리가 지금 고온의 날씨를 버티지 못해서 쇼트가 나버렸는데,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하부 플랫폼에 배터리를 장착하고 그 위에 덮개 마냥 외부 프레임을 씌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다는 것은 배터리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히고 있지만 확률은 배터리 문제가 가장 커 보이고요. 고온에 의해서 덴트라이트든 뭐든 음극이랑 양극이 만나서 터진 것으로 보이긴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전기차, 특히 배터리 시장이 지금도 뭐 캐즈민이 뭐니 수요 둔화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마당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은 뭐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히 2차전지 쪽으로의 악재가 맞고, 포스콜딩스가 영위하는 사업이 이 리튬 니켈 같은 소재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원가를 또 오랜만에 보시면은 더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 좋은 현상이고, 올해 초 리튬 저가가 키로당 81.5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밑을 깨고 70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결국에 리튬이던 구리던 원자재 가격의 경우에는 또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이 수요 둔화가 온 전기차 시장에서는 리튬 가격이 뭐 횡보하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철강 사업도 좀 같이 했었죠.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철강도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올리면서 저렴한 미국발 물량이 주변 아시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산 철강도 가격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저렴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전에 포스코홀딩스 영업이익을 낮추는 촉매제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반기부터 충분히 2차전지의 반등을 기대하고는 있었지만, 이런 전기차 화재 문제, 리튬 가격 지속 하락, 뭐 철강 가격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솔직히 하반기에도 반등이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런 화재가 계속된다면 배터리사에서 리콜을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또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뭐 포스코홀딩스는 답이 없냐? 그거는 아니에요. 답 없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살짝 우려가 되는 수준인 거고, 대체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짝만 틀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원자재 값이 낮아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어디가 있냐? 일단 완성차 업체들은 리튬 값이 싸지니까 저렴하게 배터리를 사서 차에 납품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전기차 화재 때문에 같이 악재로 엮이니까 일단 이건 패스. 자, 그럼 철강 부분에서 보면은 원자재 값이 싸죠. 그럼 제품을 만들 때 철을 사용하는 이 후판을 사용하는 업종이 뭐 있어요? 맨날 말하는 조선이잖아요, 조선. 뉴스에도 나왔어요. 철강 팔고 조선 사야 하나, 후판값 인하 후폭풍. 자, 중국발 공급 과잉. 이게 미국 규제로 인한 현상이죠. 이것 때문에 톤당 90만 원 초반으로 후판가가 조정이 됐어요. 보통 철강업체랑 조선업체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가격 협상을 진행을 하는데 정확한 가격은 공개가 안 돼요. 다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톤당 90만 원 중반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90만 원 초반대로 합의가 된 점이 중요하고요. 즉, 그래프를 보시면은 철강을 만드는 철강소의 가격도 계속해서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협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은 당연히 조선업계의 희소식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은 소식 가득한 조선업을 포트에 담아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못해도 포스코홀딩스 손절 못 치겠으면 해지로라도 비중 좀 나눠서 조선 담아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따 하반기
25년까지 조선 오르면 그때 수익 실현하고 규제든 뭐든 철강 반등하면 포스코홀딩스는 같이 주니까 뭐 따라 오르겠죠. 그럼 그때 다시 포스코로 수익 보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제가 다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몇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도 무료로 도와드린 거 있고, 그분들은 지금 수익권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성광밴드 제가 다 말씀드렸죠. 13,000원 부근에서 1차 매수 들어가라고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폭락장 전에 받아보신 분들은 이거를 보고 아 여기 내려오면 매수를 해야지 하고 기계적으로 매수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못해도 10%는 수익 중인 거예요. 실제로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직접 매수했다고 자랑 좀 해주세요. 자, 우리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2차전지를 들고 있다 쳐요. 근데 2차전지 업황이 안 좋대. 심지어 화재가 나서 더 안 좋을 것 같아. 어떡하지? 어떡하지만 말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2차전지 분명히 2년, 3년 뒤에는 다시 사이클 돌고 알 거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가져가실 건 아니잖아요. 옆집에서는 지금 파티하고 있는데 잠깐 우리도 저기서 즐겼다가 2차전지 파티 시작하기 전에 다시 자리에 앉아서 또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번에 2차전지 파티에서 기획을 했는데 망했어. 그럼 옆집에서 파티 어떻게 하나 들어가서 보고 즐기고 한 다음에 다시 기획해서 2차전지 파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오래 걸릴 거 다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뭐 주가 10%씩 쭉쭉 올라주지 않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상황에 맞게 변화를 좀 줘봅시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영위하는 사업은 두 개예요. 하나는 철강, 하나는 2차전지 소재. 근데 2차전지 소재는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화재나 여러 문제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지금 당장 반등하기 어려운 건 여러분도 아는 사실. 철강은 미국 관세가 너무 커져서 미국으로 못 들어간 철강들이 주변국으로 퍼지면서 철강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거, 그게 후판가 협상에도 영향을 줘서 실제로 상반기 후판가가 낮아졌다는 거, 이로 인해서 조선은 지금 호황기에 진입을 했는데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로 또 마련됐다는 거, 지금 시장에서 조선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실금 복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반기에 무조건 조선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 때나 막 사냐?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분할로 급하지 않게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제시장도 안정화가 다 된 건 아니라서 더욱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모르겠으면 그냥 연락을 주세요. 제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이드를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아래 번호로 조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조선주들을 어떻게 건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날씨도 더운데 다들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이 좀 바로 잡히기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